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에요. 지금은 그저 평범하게 지내고 있지만 몇 년 전에는 상당히 날이 서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저의 이혼 과정 때문이었죠. 어찌나 어이없는 일만 일어나는지 주변에서는 이때 액땜을 해서 그 뒤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며 위로까지 했을 정도였답니다. 그런 저와 남편은 첫 만남부터 참으로 남달랐죠. 서로의 이별에 대한 아픔을 달래다가 눈이 맞았거든요. 저는 예쁘게 생긴 편이 아니에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객관적으로 말하면 남편은 못생겼다에 더 가까운 편이었죠. 저는 무척 잘생긴 남친과 사귀다가 그 남자에게 몰려드는 여자들 때문에 지쳐 헤어진 상태였고, 남편은 사귀던 여자에게 돈만 다 뜯겨먹고는 못생겨서 싫다는 말을 듣고 헤어진 상태였어요. 소개팅으로 만나 서로를 위로하던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정이 생기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의 얼굴은 잘생겼다고 말할 수 없지만 유쾌해서 같이 있으면 재미있었거든요. 일반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결혼 후 제 음식 솜씨로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었는지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고 음식점을 열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도 그에 넘어가 음식점을 하게 됐죠. 그때 시모에게 받은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어요.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게 만들었다며 볼 때마다 절 욕하셨어요. 억울했지만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말도 잦아들었죠. 그렇지만 저를 향한 못마땅한 시선은 여전했어요. 솔직히 제가 음식점 열자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건 그런 시모의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제 이혼 결심의 첫 이유는 남편의 심각한 외모 콤플렉스 때문이었어요. 저는 잘생긴 외모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잘생긴 얼굴에 피를 본 적이 있었던지라 외모는 저에게 딱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을 항상 비꼬아서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소하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외모 컴플렉스에 정점을 찍게 된 일이 생겼어요. 그건 가게를 찾은 한 손님의 지나가는 말에서부터 시작됐죠. 사장님은 음식점을 할 관성이 아닌데? 근데 음식 솜씨가 이만큼 좋으니 사장님 얼굴도 눈에 안 들어오는군. 손님은 음식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짓궂게 돌려 말한 것이지만 남편은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말이 자신의 외모 비하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남편의 얼굴은 30대 초반이라고 하기엔 많이 나이가 들어 보였기에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진짜. 이번에는 진짜 성형 좀 해야겠어. 음식점을 할 관상이 아니라고? 늙어빠진 인간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해? 진정해 여보. 그냥 듣고 흘려 넘기라고. 장사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면 당사만 더 힘들어. 당신도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당장 나와서 한마디라도 거들었어야지. 손님이야.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 나도 화냈겠지. 그런데 손님이잖아. 자기가 이해하고 넘어가. 응? 아, 몰라. 진짜 짜증난다고. 나 진짜 성형수술 좀 해야겠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이 제게 향했어요. 당시에 가게가 힘들어 돈은 제가 관리 중이었거든요. 알았어. 자기는 성형수술이 하고 싶은 거지? 자기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건지 알고 있으니까 돈이 좀 모이면 수술해. 그러고 마음이 편하다면 못할 것도 없지. 그렇게 말해주고 며칠이 지났을까? 짜증과 화가 많았던 남편의 모습이 변했어요. 뭐랄까, 그냥 거동이 수상하다고 해야 하나? 계속 제 주변을 맴도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와이프인데다 같이 일까지 하고 있으니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저는 괜히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제 공책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그 공책은 가게 메뉴 레시피를 적어둔 공책이었어요.
저는 그 공책이 없어진 게 남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잠깐 나 좀 봐. 할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말한 그때 가게 문이 콱 열리더니 한 남자가 잔뜩 성이 난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남편 얼굴에 뭔가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 사람이 던진 게 제 공책이라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잘 만났다, 이 사기꾼.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이딴 가치도 없는 공책을 뭐? 비밀 레시피? 지랄을 하네. 어디서 사람을 등쳐먹으려고. 빨리 내가 준 돈 가져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서 이야기합시다. 남편은 헐레벌떡 일어나 그 남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용을 썼어요. 잠시만요. 그 공책이 비밀 레시피라고요? 그걸 이 남자가 당신한테 팔았어요? 아, 그렇다니까. 내가 이 집 장사가 잘 돼서 돈 주고 레시피를 사겠다고 했는데 공책 읽어도 온통 평범한 레시피뿐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인터넷만 뒤져도 나오는 레시피를 팔아? 이 나쁜 사기꾼 같으니라고? 잠깐만요. 내가 지금 당장 돈 도로 돌려줄 테니 당장 여기서 나가요. 아, 빨리! 제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 하자 남편이 다급히 상대방 남성을 돌려보내려 하더라고요. 남성이 돌아가고 나는 남편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 레시피 공책 언제 가져갔어? 아니, 그걸 팔았어? 그게 뭔지는 알지? 그거 우리 가게 장사 미천이야. 별거 없다고는 해도 나한테는 소중한 거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빨리 돈을 마련하려면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고. 돈이 왜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건데? 당신 어디 대출 섰어? 보증 섰어? 아니,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어도 자기 장사 미천을 파는 인간이 어딨어. 그거 뺏겨서 우리 가게 휘청거렸으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한 거야? 말해봐.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형수술 하려고 그랬다고. 내가 그 뒤로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시달리는 줄 알아? 당신은 모르겠지. 그런 소리 듣고도 실실 웃는 당신은 절대 모르지.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는 당신이 성형수술 하던 말던 상관없어. 내가 결혼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당신이야. 그 얼굴이라도 좋아서 결혼한 게 나라고. 네가 얼굴 바꾼다면 나도 이해해. 그리고 존중하지. 그런데 왜 그걸 남의 레시피 공책 팔아서 마련하려고 하냐고. 당신이 벌어서 수술하면 되잖아. 적어도 가게 날리는 선택은 하면 안 되지. 장사할 때 레시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당신한테는 그 장사 미천이 제일 중요하겠지. 나는 안 그래. 나한테는 내 인생 자체가 걸린 문제라고. 우리 가게에서 웃는 손님들이 내 외모 보고 웃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다들 그렇게 실실거리면서 나 쳐다보고 진짜 죽겠다고. 당신이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왜 매번 이런 식으로 나를 물 먹이는데? 누가 물을 먹였다고 그래. 물 먹을 뻔한 건 나거든? 다 이해한다고. 당신 성형하고 싶으면 해. 내가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말렸어? 아님, 내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빌기라도 했어. 하라고, 네 돈으로. 남의 물건 팔아서 성형하면 기분 좋겠어? 제 말에 할 말이 있을 턱이 없었던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폰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가만 보니 아까 돌아간 남자에게 받았던 돈을 돌려주려고 계좌이체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남편은 저를 냉혈한 사람으로 몰기 시작하더라고요. 나한테 중요한 일이면 당신한테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나만 답답하지. 어휴, 당신은 나보다 그 레시피가 더 중요하지? 그럼 왜 나랑 결혼했어? 그냥 레시피랑 결혼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 공책에는 내 비법과 시행착오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거든? 제발 애 같은 짓 좀 그만해. 내가 너랑 결혼을 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성형을 하려는 거야? 나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레시피에는 비법 같은 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제 비법은 저의 휴대폰 안에 저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행동을 보고서는 그 사실을 절대 알려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는 제 폰을 갖다 팔아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어쨌든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정상이죠.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저는 한마디 해줬어요. 가게 잘 돼서 돈이 좀 모이면 수술비 지원해 줄게. 그때까지만 참아. 알겠지? 결국 이 말을 듣고서야 남편의 얼굴이 좀 펴지더라고요.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참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처지에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입에 풀칠이라도 해먹고 살아야 외모 치장도 하는 법인데 그저 자기 외모에만 신경 쓰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벽하게 사라지게 된 사건이었죠. 그렇게 한바탕 사건이 지나가고 남편은 무척 열심히 일했어요. 가게가 점점 잘 되기 시작하니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단골들도 생기고 무엇보다 남편은 성형을 위한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친구와의 약속을 이유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요리를 직접 하는 사람은 저였으니 남편이 없을 때는 알바생이 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 사람 하나 없다고 가게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여러 번 쌓이는 걸 보니 뭔가 있나 싶기는 했어요. 이때는 솔직한 말로 남편에게 여자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지라 별 생각 없었어요. 남편이 못생겨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은 예전에 외모를 이유로 차인 이후로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일이 매장에 생겼거든요. 어떤 한 여자가 거의 매일같이 가게를 찾는 거예요. 그것도 딱 남편이 없을 때만 골라서요.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그 여자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사람 기분 나쁘도록 저를 쳐다보는 일이 많았고 이상하게 우리 가게에 관심이 많은 듯 여기저기 조심성 없이 훑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혹시 남편이 가게를 팔려고 내놨나 싶은 생각까지 했죠. 그 당시에 남편의 신뢰는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레시피를 팔려고 한 적이 있는데 가게인들 못 팔겠어요? 그래서 그걸 의심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쯤 가게를 둘러보던 여자가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요, 아줌마. 잠시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때쯤엔 아줌마 소리에도 익숙해진 터라 별 생각 없이 네 손님 하고는 그 앞에 앉았죠. 점심시간도 훌쩍 지났고 저녁 시간으로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손님이 없었기에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딱 보니 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 같더라고요. 화려하게 풀어헤친 샛노란 머리카락에 손가락, 발가락에 칠해진 매니큐어와 페디큐어는 짙고 선명한 색상에 뾰족하고 길었죠. 게다가 코가 아릴 만큼 강한 향수 냄새까지. 행색을 보면 절대로 음식점에서 일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런 곳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아줌마 남편 있죠? 제가 아줌마 남편 여자친구예요. 네? 제가 그 사람 와이프인데요. 알아요, 저도. 근데 당신이 그 남자 만나기 전에 제가 먼저 그 남자랑 사귀었거든요. 뭐, 얜 여자였죠. 지금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지만. 그러니까 당신이 상간녀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단어 말고 좀 더 다르게 표현해 줄래요? 이래서 배운 거 없는 사람은. 배운 게 왜 없어요? 아니, 그쪽이야말로 배운 게 없잖아요. 어딜 바람 피운 여자가 여기까지 와서 본처한테 사귀니 많이 배웠니 못 배웠니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이랑 사귀는 거 자랑하러 여기 왔어? 맞아요. 자랑하러 온 거. 그리고 기니 할 말도 있고요. 그 사람이랑 저 오래 사귀었어요. 그리고 헤어질 생각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그 남자한테 이혼 이야기 꺼내줘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헤어지고 싶으면 지가 직접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헤어질 때 남편한테 못생겨서 헤어진다고 했다던데 이제 와서 찾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못생긴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지금은 가진 게 있잖아요. 나도 젊었을 때야 얼굴이 좋았지. 지금은 다른 게 좋거든요.
그녀가 말하는 다른 것이 돈이라는 데는 제 전 재산을 걸 수 있을 만큼 의도가 확실해 보였어요. 설마 돈 때문에 지금 유부남 꼬신 거예요? 돈 많으신가 봐요? 유부남인 거 알고 바람피면 상간녀 소송 걸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정도는 이 정도 가게 가진 그 남자가 알아서 대주지 않을까 싶네요. 생각보다 모아놓은 돈도 많은 것 같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안정적인 남자가 좋더라고요. 위자료는 줄 테니까 소송하려면 하세요.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뭐. 상간녀의 낭창한 그 말투가 저를 열받게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핀 건 확실하지만 이혼 이야기는 남편이 아닌 이 상간녀 입에서 나온 거라고 추측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 남편을 깨워 따졌죠. 당신 상간녀가 오늘 우리 가게 왔었어. 그 여자 하는 말들이 사실이야? 당신이 나랑 헤어지고 싶다는데 당신도 거기 동의한 거 맞아? 그래. 그 여자 말이 다 맞아.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계속 망설이다가 결국 이야기하도록 시켜버렸네. 나 그 여자 사랑해. 그때도 사랑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이야기 다 했다니 나도 편하게 말할게. 제발 나랑 이혼해줘. 그 여자랑 같이 살 거야. 지금 그렇게 덤덤하게 할 말이야?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지 모르나 본데 이거 진짜 큰일이라고. 그 여자는 당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뤄놓은 걸 좋아하는 거야. 당신 돈 보고 좋아하는 거라고. 그 여자가 뭘 했는지 알아? 옛날에는 잘생긴 남자가 좋았는데 지금은 다른 게 좋대. 그게 뭐겠어? 돈이지. 내 여자 모욕하지 마. 그런 소리 했을 리도 없고 그랬다 하더라도 당신이 신경 쓸 바 아니잖아. 그냥 이혼 좀 해줘. 내가 돈을 뜯기든 가죽을 뜯기든 알아서 한다고. 당신 진짜 미쳤어? 그 여자 당신 못생겼다고 찬 여자라고. 그런 여자가 이제 와서 당신한테 사랑을 느꼈다고? 아무리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다고. 분명히 다른 목적으로. 그래, 그럴 일 없겠지. 그치만 나도 나이가 들면서 중후한 멋이 생겼다잖아. 당신은 어차피 돈에 정신 팔려서 그런 것도 모르겠지만 사실 당신하고 만났을 때도 그 여자랑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결국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바람에 내가 당신같이 못생긴 여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 거잖아. 게다가 당신 나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가게 유지할 사람 필요한 거면 헤어져 줘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사는데? 다 당신이랑 나랑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돈을 벌어야 펑펑 쓸 수 있으니까. 돈 없으면 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게 하고 가게에서 일하게 만든 건 당신이잖아. 요리하는 사람이 나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꾸미고 다녀? 날 이렇게 만든 게 당신이라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은 밖에서 여자나 만들어서 돈 쓰면서 놀았어? 되지도 않는 말로 당신 꼬신 그 여자한테? 말 조심해.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가게 하자고 했을 때 당신이 강하게 말렸으면 나도 안 했을 거라고. 이딴 말을 짓거리는 남편 놈을 보는데 진짜 가슴에서 솟구치는 분노에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딱 봐도 돈 목적으로 만나는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서는 조광지철을 버리려는 꼴을 보니 답답하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상간녀 편드는 걸 보니 정이 딱 떨어졌어요. 알았어. 이혼해. 나도 말 못 알아먹는 남자랑은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 합의 이혼하려면 위자료만큼 돈 나한테 줘야 하고 그거 싫으면 소송해. 어차피 나는 소송이 더 좋거든? 당신 바람피는 바람에 유책 배우자 돼서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해. 나도 내 몫을 챙겨야 하지 않겠어?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돈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새로운 시작? 다 늙어 빠져서 주름밖에 안 남은 당신이 무슨 새로운 시작을 해. 예쁘기를 해, 돈이 있기를 해. 그렇다고 능력이 있어? 당신 아무것도 없어. 나랑 이혼하고 나가면 바로 거지꼴 된다고. 내 가게는 벌써 프랜차이즈 계약하려는 사람들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당신 같은 여자 필요 없어. 저는 남편의 모습에 학을 뗐어요. 자기가 곧 성공할 것 같으니 저를 버리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더럽기 짝이 없는 생각인 거죠. 저는 꼴도 보기 싫어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이혼 정리를 빠르게 하더라고요. 저는 초고속으로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남편은 프랜차이즈 이야기만 잘 성공하면 이 정도 위자료는 바로 해결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빨리 돈을 주고 저를 떨궈내려 한 거겠죠. 그리고 상간녀 소송 비용까지 후다닥 주고는 제 자리를 지워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가자마자 상간녀를 가게로 들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열받고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혼이 마무리된 날, 저는 아는 동생을 전 남편 가게에 보냈어요. 밥 한번 먹고 오라고요. 언니,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그 집 곧 망하겠더라고. 사람도 예전에 반도 안 되고 일단 맛이 없어요. 근데 가게 메뉴나 밑반찬이 예전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데도 맛이 없던데? 이상하죠? 들어가는 재료는 거의 똑같고 완성된 모양도 똑같던데. 왜 그렇지? 그랬어? 그럴 줄 알았어. 두 사람은 어땠어? 가게 삐걱거리면 당연히 두 사람도 삐걱거렸을 텐데. 상간녀 혼자 가게 지키고 있는데 나 술집인 줄 알았잖아요. 무슨 화장에 옷차림이. 거기다가 인간적으로 음식 나오는 가게에서 향수는 좀 아니지 않아요? 향수 냄새에 음식 냄새가 섞여서 더 역하더라고요. 찡그리며 말하는 동생 이야기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걱정 안 해도 잘 망해가고 있네. 나도 이제 슬슬 새 직장 찾아봐야겠어. 받은 건 많지만 일을 안 할 순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집에 있는데 누가 벨을 누르더라고요. 전 남편과 상간녀가 있더라고요. 표정이 참 험악해서 저는 그들을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죠. 당신 진짜 레시피 어쨌어? 왜 남의 레시피를 자기 것처럼 찾아? 어이가 없네? 나한테 맡겨놓은 거라도 있어? 아니, 우리 음식점 레시피를 왜 당신이 갖고 있냔 말이지. 맛이 다르다고 손님들이 화를 내잖아. 가게에 무슨 짓을 한 건데? 아, 웃겨. 손맛이 다른 거겠지.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따져? 레시피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저번에 레시피 팔려고 했을 때 다 봤을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이 무언가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보여주더라고요. 딱 보니 제 레시피 복사본이더라고요. 역시 제 레시피를 빼돌린 거였죠. 그대로 만들었는데 맛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너 나 속였지? 진짜 레시피는 어쨌어? 너 때문에 우리 가게 망하게 생겼거든? 당연히 맛이 없었겠죠. 그 레시피는 반쪽짜리고 제 비법 소스 내용은 제 폰 안에 고이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비법 소스가 없으면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는 레시피일 뿐이거든요. 그러니 점점 손님이 줄어들고 인기가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따지냐고. 레시피도 잘 도둑질 해갔으면서 나한테 와서 왜 음식 맛이 다르냐고 묻냐고. 네 가게잖아. 네가 그 이유를 알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전 남편은 제 말에 답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가게를 하기로 했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왜 이혼한 전처한테 찾아와서 이 난리냐고요. 잠깐. 그러고 보니 아줌마가 우리 가게 댓글에 별점 테러한 거 아니야? 맛이 변했다면서 글 쓴 사람들 당신이 사주했지? 이보세요 상간녀 씨. 없는 이야기 지어내는 거 무고죄인 거는 알고 있죠? 저는요. 당신네 가게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망할 거라는 걸 알거든요. 맛이 다르다는 건 진짜겠죠. 제 레시피 공책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분들은 반쪽만 갖고 있는 거죠. 예의도 없이 계속 반말하는 상간녀의 말에도 저는 최대한 이성을 유지하려 했어요. 그런데 상간녀의 말에 이성이 뚝 끊기더라고요. 이거 봐. 진짜 레시피 숨겨놓고 안 준 거네. 이 사기꾼 같은 년이 그걸 훔쳐갔어? 그거 우리 가게 레시피거든? 말은 똑바로 해야지. 너희 가게? 웃기고 자빠졌네.
그게 왜 니네 거야? 내가 알아내고 내가 연습해서 얻어낸 게 왜 니네 건데? 그리고 너 그 가게에서 네가 한 일이 뭔데? 너가 그 가게에서 한 거라고는 레시피를 팔고 바쁜 시간에 상간녀 만나서 히히덕거리는 것뿐이었거든? 그런 주제에 감히 레시피를 내놓으라고? 이 정신 나간 것들이 바쁜 사람 불러내서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리고 난리야. 그리고 그렇게 열받으면 법대로 해. 내가 만든 레시피가 내 것인지 바람난 너희 것인지.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 상간녀가 요리를 못해서 주방장을 들였더라고요. 그것도 인건비가 낮은 경력이 얼마 안 된 어린애를 고용해서 제 레시피대로 만들도록 지시했답니다. 당연히 반쪽짜리 레시피를 만들다 보니 음식 모양은 똑같은데 맛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던 거죠. 나한테 와서 따지지 말고 사랑하는 두 분이서 알콩달콩 맛있는 음식 개발에 집중하는 게 어때? 아, 사랑 노름에 빠져서 가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 근데 분명히 나랑 이혼하면서 프랜차이즈 문의 왔다고 하지 않았어? 잘 되고 있는 거야? 뭐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 보면 말 안 해도 뻔하지. 저의 한껏 비꼬는 말에 전 남편은 답도 못하고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러게 마음을 좀 곱게 썼어야지. 너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한 일이니까 네가 다 감수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다 예상하고 이혼하자고 한 거 아니야? 웃기지도 않아 정말. 다음부터 이런 이야기 할 거면 불러내지 마.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제게 온 이유는 알겠더라고요. 장사가 잘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저를 찾아온 것 같아요. 레시피가 있으면 강탈해 갈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구구절절 제가 맞는 말만 하니 지들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제 말이 끝나자 부글부글 끓고 있던 상간녀가 폭발하듯 소리치더라고요. 처음부터 레시피를 네가 개발한 것도 아닌데 날 속였어? 그래놓고 장사하자고 나한테 꼬신 거야? 너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아무것도 없긴 뭐가 없어. 너 나 좋다며. 좋아하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겠다며. 그리고 그 가게 운영하겠다고 한 건 너야. 네가 나더러 가게도 못 나오도록 만들었잖아. 내가 사장인데. 네가 얼굴 보이면 손님들이 가게 오겠어? 그것 때문에 가게 얼굴 들이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당신 얼굴 보면 있던 밥맛도 다 떨어진다고. 뭐? 그 전에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 다들 밥만 잘 먹고 돌아갔다고. 당신이 홀을 제대로 못 보니까 손님이 떨어진 거겠지. 어디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건데? 다 네 탓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너 같은 거 꼬시지 않는 건데. 막판에 괜찮은 놈 잡아보려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가게 매출이 어마어마하다며. 나 먹여 살릴 수 있다며. 근데 이게 뭐냐고. 매일매일 손님은 줄고 돈만 계속 나가잖아. 왜 그게 내 탓이냐고. 엄밀히 따지면 이 가게에 바뀐 건 너뿐이잖아. 그럼 네 탓이지. 언제는 내가 가게에 있어서 좋다며. 못생긴 여자 있을 때보다 화사하고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그딴 소리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네가 레시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마누라랑 이혼한 게 잘못 아니야? 그 마누라랑 이혼하라고 메일 쪼았던 게 너잖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니 얼마나 웃긴지 저는 마치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느긋하게 구경해줬어요. 마지막에 들리던 말에 완전 빵 터졌죠. 내가 미쳤지. 못생긴 놈 꼴값 한다더니 내가 너 돈 없으면 옆에 뭐하러 끼고 살아? 얼굴만 보면 혈압 오르는데 돈이라도 있어야 그 얼굴도 봐줄만 할 거 아냐? 그 말을 듣고 있는 전 남편의 표정이 와그락 일그러지는 걸 보며 저는 통쾌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 상간녀랑 사귀면서 그렇게 싫어하던 외모 지적 많이 받고 살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오며 가며 슬쩍 봤는데 가게는 텅 비어 있었고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날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전 남편 혼자만이 자리를 덩그러니 지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며 이혼 소송이 빨리 마무리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가게가 저런 꼴이었으면 돈도 안 줬을 테죠. 그나마 가게가 잘 될 거라고 예상하고 그 이득을 나누지 않으려고 빨리 위자료 준 게 저에게는 도리어 이득이었죠.
저는 이제 새 삶을 찾아야 했어요. 예전에 일했던 회사로 돌아가기에는 제가 너무 멀리 와버렸고 제 레시피가 아깝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을 하나 차릴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혼은 했고 저라는 사람부터 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주변 친구들에게 주방장 구하는 곳 있냐고 물어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가게인데 주방장으로 일해볼 생각 없냐고 말이죠. 그쪽은 번화가는 아니었지만 가게가 들어가기에 나쁜 조건은 아니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인상 좋은 미남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조심스레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 돌싱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서로 돌싱인 걸 알고 나니 좀 더 편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도 이전 가게의 레시피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점점 손님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나고 가게는 줄 서서 먹는 식당 정도는 아니라도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붐비는 가게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가게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주방에 있어서 신경을 못 썼는데 사장님이 오더니 저한테 잠깐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전 남편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가게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는데 딱 그때를 맞춰서 찾아왔더라고요. 1년 만에 사람이 어찌나 늙었는지 얼굴에 주름이 쫙 껴서는. 저는 그 앞에 앉았죠.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말은 그리 좋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나 찾을 일 이제 없을 텐데. 당신 아직도 아줌마 소리 들으면서 일하고 있지? 이런 작은 가게에서 일하면 얼마나 벌겠어? 푼돈 정도 되겠지. 남이사 푼돈을 벌든 떼돈을 벌든 무슨 상관이야?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나 화나게 만들려고 그런 거야? 용건 없어? 용건 없으면 나가줄래? 나 지금 저녁 준비해야 해서 바쁘거든? 이렇게 지내지 말고 돌아와. 내 가게 아직 그대로 있어. 그 자리에 똑같이. 당신이 오면 주방장 자리 줄게. 웃기고 있네. 지금 일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뭔 소리야? 거기 이제 소문나서 손님도 별로 없다는데. 이렇게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여자 데려다가 뭐에 쓰려고? 당신한테는 예쁘고 돈도 많고 능력도 좋은 당신 좋다는 상간녀가 있잖아. 설마 나더러 두 사람 알콩달콩 사는데 끼라는 말은 아니지? 그런 꼴 보기 싫으니까 여기 와서 이런 짓 하지 말고 제발 그냥 무시하고 가줘라, 응? 미안해. 진짜로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아. 당신만큼 나 이해해주고 보듬어준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그랬나 싶어. 진짜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당신이 말한 그대로였어. 그 여자 심지어 나를 좋아한 것도 아니었다고. 통장에 있던 돈에다가 대출까지 내 이름으로 쓰고는 도망갔어. 그 돈 내가 성형수술 하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그걸 홀라당 다 가져갔다고. 게다가 프랜차이즈 내는 것도 음식 맛이 이렇게 다르면 자기들도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있던 일들도 완전 무산돼서 가게도 곧 망할 것 같아. 아니, 망한 것 같아. 구구절절 말하는 걸 들어보니 참으로 딱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그대로 들어맞았으니까요. 그때 내가 말했지? 그 여자 그럴 의도로 당신한테 접근했다고. 내가 그때 말할 때는 믿지도 않더니 이제 당하고 보니 내 생각이 났어? 근데 어떡하지? 내 눈에는 당신이나 그 여자나 똑같아 보이거든. 돈 좀 벌고 여자한테 눈 멀어서 바람난 당신이나 돈 노리고 당신한테 다가와서 다 들고 튄 그 여자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나는 그 여자를 사랑했다고. 그런 내 마음을 배신한 거야. 내 어디가 그 여자랑 똑같다는 거냐고. 당신은 나를 배신했잖아. 왜? 네 사랑에 눈이 머니까 남의 마음 사정에는 신경도 안 쓰였니? 대단해. 사랑 타령하면서 나한테서 다 뺏어간 게 넌데 자기는 그 여자랑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들으니까 좀 소름 끼치네? 안 그래? 나한테는 너도 충분히 나쁜 놈이야. 유부남이 사랑 타령이라니
그것도 제 마누라가 아닌 상간녀한테. 그 사실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것도 참 딱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과하잖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잖아. 당신이 화내는 건 알겠는데 내 사정도 이해해줘. 응? 당신도 솔직히 여기서 아줌마 취급 당하면서 힘들게 사는 거 싫잖아. 내가 당신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응? 미안한데. 저는 남편의 말을 끊으려고 했지만 제 어깨에 손을 얹는 부드러운 손길에 입을 닫고 제게 다가온 남자를 쳐다봤어요. 이 가게의 사장이었어요. 여보, 저녁 준비는 내가 해놓을 테니까 대화 잘 끝내고 와요. 오해가 상당히 많이 쌓인 것 같으니까 깨끗하게 잘 풀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제 현재 남편이기도 했죠.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한 건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이 잘생긴 남자의 고백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 남자는 끝까지 저를 설득시키더라고요. 자신은 그런 사람과 다르다고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 건 절대로 바람은 피지 않고 다른 여자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말을 하며 저를 설득했죠. 저는 한결같은 마음에 반해 사귀기로 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좋은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누가 봐도 잘생기고 환칠한 남자가 제게 여보라고 부르니 전 남편의 얼굴이 엄청나게 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보? 당신 결혼했어?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을 해?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네. 나는 엄연히 법적으로 이혼을 한 여자라고. 너하고의 사이에서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한 사람. 내가 왜 너 생각해서 재혼을 못해? 넌 나랑 이혼하자마자 상간녀랑 혼인신고 해놓고서는. 그래, 그러고 보니 너 유부남이었구나. 너 이런 식으로 나 꼬시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넘어갈 일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벌써 결혼이라니. 그리고 한 가지 네가 착각하는 게 있어서 내가 말해주는 건데 나 여기 사장님 와이프야. 넌 나랑 일할 때 매번 나한테 아줌마라고 불렀지? 그때 솔직히 정말 기분 더러웠거든? 너는 사장님이라고 불리는데 나는 아줌마라고 불렸잖아. 근데 여기 오니까 정말 달라. 이 사람은 일할 때 나를 여보나 사모님으로 불러. 못생긴 내가 싫어서 여보라고 부르지도 않은 네가 감히 여기 와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아줌마 취급 당하면서 사냐고? 너랑 있을 때야말로 아줌마 취급 당했거든, 너한테서? 나는 그럴 의도로 당신한테 그런 말 한 거 아니라고. 그냥 주변 손님들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줌마라고 한 거지. 그걸 왜 다 내 탓으로 돌리는데? 네 탓이니까 네 탓이라고 하는 거지. 사장인 네가 날 그렇게 부르니 다른 손님들도 그렇게 부른 거라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줄게. 나는 너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건 상관없었어. 잘생긴 얼굴 가진 남자한테 피본 사람이 나잖아. 그런 내가 얼굴을 볼 거라고 생각해? 나한테 중요한 건 내면이었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잘생기지 않은 사람을 찾은 건지도 모르지. 그치만 나는 결혼 생활에 신뢰를 지켰어. 당신 외에 남자도 만나지 않고 돈도 같이 벌었고 당신 성형수술한다는 것도 반대 안 했지.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어? 이혼이잖아. 그것도 상간녀가 생겨서 나와 이혼한 아주 더럽고 짜증나는 상황. 근데 이제는 너한테 참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질이 못생기고 궁상맞게 생긴 남자도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렇게 헤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잘생기고 다정한 남편도 만나지 못했을 테고. 못생기고 궁상맞게 생겼다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외모 지적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비꼬는 거야? 응, 비꼬는 거야. 너야말로 외모 지적 나한테 하지 않았어? 네가 할 때는 너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어야지.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지? 나 너희 가게 갈 일 없고 너도 나한테 이제 관심 가지면 안 되고. 나 유부녀니까. 그럼 잘 가. 앞으로 2번 다시 만나지 않길 바랄게. 사랑 찾아갔으면 사랑으로 먹고 살아. 돈 벌려고 나 찾아오지 말고.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전 남편에게 축객령을 내렸어요. 나가라고 둘러 말했는데도 전 남편은 나가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제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때 재혼한 제 남편이 나타나 전 남편의 어깨를 잡고 밖으로 밀어냈어요. 손님,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여자랑 헤어져줘서 고마워요. 저한테도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와이프한테 또 연락하면 저도 지금처럼 조용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부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럼 잘 가세요. 결국 전 남편은 그 말에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욕을 하며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콧방귀를 꼈어요. 자기가 급하니까 안면몰수하고 다시 찾아오는 꼴이 참으로 열받았거든요. 아마 제가 현재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건데 그걸 모르는 저놈의 얼굴을 보니 참 딱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이 들렀다 가고 얼마 안 돼서 전 남편 가게가 폐업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게다가 본인은 파산 신고를 하고 여기저기 알바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2번 다시 만날 일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전 남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죠 뭐. 솔직히 이혼을 경험하면서 정말 기분이 더러웠어요.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라는 건 정말 저에게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었거든요. 이 이혼으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은 얼굴값하고 못생긴 사람은 꼴값한다는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전에 누가 말해줬어요. 그때는 잘생긴 남자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 이혼은 못생긴 남자 때문에 힘들었던 거니까요. 제가 당해보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외모의 미추보다 중요한 게 콤플렉스 없는 건강한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지금 결혼한 남편은 얼굴도 잘생긴 편에 속하고 마음씨도 다정하고 사람이 참 건강해요. 그 덕분에 저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어느 하나에 꽂혀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거기에 휘둘려서 선택의 폭을 좁히면 저처럼 된통 당할 일도 생기게 되니 나쁜 일을 당하더라도 그걸 기준점으로는 삼지 마세요. 모든 마음을 열어두고 봐야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저는 잘 살고 있으니 이 글 읽으시는 분들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세요.